주변에 보면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는 되게 좀 걱정하고 있는 이런 부부들을 보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이제 불임이라고 했는데 불임 그러면은 뭔가 당신은 절대로 이제 앞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어라는 무슨 판결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서 요새는 불임이라는 표현 대신에 난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안 생기면은 자꾸 이제 주변에서 이 얘기를 듣죠. 애야, 애는 언제 생기냐,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괜히 뭔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실제 고통은 뭔가 내가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정신적인 그런 정서적인 고통들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30% 정도는 아이가 안 생기시는 분들 중에서 우울증을 좀 함께 겪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난임이라는 게 어떤 거고 한의학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진료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난임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1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임을 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제외를 하고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한다 그러면 보통 신혼부부들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부부 관계를 한다고 했을 때 1년에 한 100번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 6개월 이내에 이제 아이가 생기는 게 보편적이고요. 1년 이내에도 생기지 않으면 한 번 정도 검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정상적인 이 임신 과정을 알기 위해서 월경 주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한 28일 주기형이 가장 많죠. 생리를 시작하는 그 첫날을 우리가 보통 기준을 삼아요. 그래서 보통 한 5일에서 7일 정도 이제 생리를 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점차 이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자궁 내막이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조금씩 이제 자라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동안 이제 난소에서는 난자가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난자 하나가 선택이 돼서 그게 자라나면서 난포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폴리클 스티뮬레이트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가 되면서 다른 난자가 자라는 거 이제 억제를 하게 되고 대략 한 14일째 되는 날에 이제 LH 루테나이징 호르몬이 이렇게 쭉 피크를 이루면서 배란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란이 되면서 난포가 찢어지고 황체로 바뀌게 되죠. 황체에서는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돼요. 프로게스테론은 일단은 증식된 자궁 내막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때 이제 착상이 이루어지고 임신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황체가 계속 유지되면서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임신을 유지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때 착상이 임신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황체가 퇴화가 되면서 프로게스테론 레벨이 쭉 떨어지게 되고 다시 자궁 내막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고사하고 탈락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보통 수정은 난관 핀 내부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2개로 갈라지고 4개로 갈라지고 8개로 갈라지고 한 4일에서 6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자궁 내막에 안착을 하게 되고요.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임신을 성공하게 되는 거죠. 보통 한 번에 한 1억 마리에서 2억 마리의 정자가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마리만 이제 수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거는요, 수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좀 자랑스럽게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이거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난임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데 일단은 원인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유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나이가 너무 많으면은 이제 임신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고요. 요 난관이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피임 수술해서 난관을 묶었다가 다시 푸른 경우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자궁에 임신이 있어서 좀 수술을 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질염이나 골반염 때문에 이 자궁 내에 염증이 생기면서 혹은 자궁 내막증에 의해서 이런 난관이 이렇게 협착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요. 월경을 하는데 배란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면역 세포들이 이 정자들을 공격을 해서 정자들을 잡아먹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해서 면역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자궁 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궁 내막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당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자궁 물혹 같은 게 혹 같은 게 이렇게 임신 착상되기 좀 어려운 그런 부위에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고요. 그래서 남성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여성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보통 한 절반 반반 정도 이제 원인이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남성 불임의 원인은 정자의 문제예요. 정자가 아예 없는 분들도 있고요. 정계정맥류라 그래서 정맥류처럼 이렇게 혈관이 튀어나온 게 이 정자의 이동을 좀 막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은 정자 자체가 변형이 너무 많거나 운동성이 저하가 되어 있는 경우도 그렇고요.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는 경우나 아니면 고환은 차가울수록 좋아요. 근데 사우나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평소에 자전거를 좀 즐겨 탄다든지 해서 고환이 너무 뜨거워서 정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낙태를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난자 자체가 잘 배란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는요, 원인 질환이 없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 77% 정도는 원인 불명으로 난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관되는 요인은 뭐 너무 뚱뚱해도, 왜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들은 난소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방세포에서도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포가 너무 많아도 혹은 너무 적어도 이 호르몬 분비에 교란이 생기면서 그런 난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뭐 항암 치료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었다든지 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흡연이나 음주나 아니면 전자파, 스트레스, 카페인 이런 것들이 다 연관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스트레스적인 요인들이 훨씬 좀 많다고 얘기를 하죠. 일단은 결혼 정년기가 있어요. 과거에는 결혼 정년기가 25세 넘어가면 보통 20세 중반에서 20대 후반을 결혼 정년기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점점 늦춰져서 30대 초반도 너무 이르다, 30대 중반이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임신의 적당한 연령은 35세 이하예요. 왜냐면은 여자 나이가 이제 35세부터는 호르몬 레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한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임신하기가 이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일단은 잘 되려면은 내가 배란이 언제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보통은 첫 생리를 시작한 그 날부터 보통 한 14일 뒤에 이제 배란이 이루어져요. 근데 사람들 따라서 그게 하루 이틀 정도 더 앞당겨지기도 하고 더 늦춰지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알기 위해서는 기초 체온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날마다 자기 체온을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36.1도, 36.5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온도가 체온이 한 1도 정도 올라가요. 한 37도 이 정도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런 체온이 이제 계속 유지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이제 배란이 일어나는 꼬우죽이고요. 그때에 맞춰가지고는 시도를 하게 되면은 임신 성공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기초 체온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날짜를 잘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가령 1일날 내가 생리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배란일은 대략 14일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난자의 생존 기간은 12시간에서 24시간, 하루가 채 되지가 않고요. 정자의 생존 기간은 한 48시간, 이틀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뭐 한 5일에서 7일까지 살아남는 그런 정자들도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임신 성공 확률이 높은 때는 배란 예정일 에서 D-이틀까지 요 3일 동안이 가장 임신 성공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배란일 다음 이틀까지도 조금 더 이제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한 4일 전, 5일 전까지도 임신이 가능성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배란일 기준으로 전후로 4일, 후로 이틀 정도가 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주간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임신 시도를 할 때는 배란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너무 관계를 자주 가지게 되면은 이 정자 수가 적기 때문에 임신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하루 걸러 하루씩 12일째, 14일째, 16일째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 시도를 하면은 가장 높은 확률로 이제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한의학에서는 이제 난임 때문에 오게 되면은요, 일단은 그 분 자체, 몸의 전반적인 기능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보통 한 5가지 범주 내로 이제 변증을 하게 돼요. 일단 가장 많은 타입은 신허증이에요. 한의학에서 신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식 기능, 어떤 뼈대, 그 다음에 어떤 뇌의 활동, 이런 거랑 이제 관계가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생리량 자체도 좀 많이 적어져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무릎이 시큰거린다든지 기억력이 자꾸 깜빡깜빡 한다든지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고 피부가 좀 건조하다든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간울형이에요. 간울형이라는 감기울결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평소에 많은 분들이에요. 성격도 좀 예민하고 해서 좀 짜증도 많고 잠도 잘 못 자고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리도 자꾸 이제 불규칙하게 좀 건너뛰기도 했다가 또 한 달에 2번씩 하기도 했다가 이런 분들도 많고요. 생리통도 좀 심하게 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담형이에요. 좀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너무 쉽게 찌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몸이 좀 무겁고 활력도 좀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고 속도 좀 더부룩하고 대변도 시원찮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타입으로는 이제 기혈 허약형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약한 사람들이에요. 기운이 없는 사람들 해서 생리량이 많이 적다든지 아니면은 월경을 한참 동안 이제 무월경 상태를 겪는다든지 얼굴도 좀 창백하고 늘 피곤하고 좀 쉽게 지치고 이런 분들이 많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 타입으로는 어혈형이에요. 자궁에 좀 손상이 있었다가 회복이 될 때 어혈이 남아서 이제 생겨 있는 경우들이고요. 생리통이 좀 심한 경우들이 많고 변비나 복통을 좀 자주 느끼게 되고 피부도 보면 이렇게 손발이 좀 암자색이라든지 입술 색깔이 좀 이렇게 파랗다든지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약적인 변증에 맞춰가지고 그런 체내 환경들을 좀 개선을 해주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런 임신 성공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난임으로 인해 가지고는 저희 한의원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한 3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준비 단계예요. 체질을 개선하고 몸에 어떤 그런 생명력을 좀 높여주는 그런 단계고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서 한 석 달 정도 기간을 잡고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몸이 어느 정도 충분히 좀 건강해졌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임신을 준비를 하는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를 시작하는 날부터 한 12일 정도 이렇게 한약을 복용을 하고 한 3번 정도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시도를 하면은 한 80% 정도 확률로 이렇게 성공적인 임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자궁이 너무 약해서 임신을 잘 유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계류 유산이 되거나 절방 유산이 되거나 습관성 유산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프로게스테론 레벨을 잘 유지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그럴 때 한약이 상당히 좀 효과적으로 그런 안태를 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해서 보통 유산이 가장 잘 일어나는 때가 8주 미만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서 8주, 2개월, 2개월까지는 그렇게 안태시켜주는 약을 써주게 되면은 이제 성공적으로 임신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죠. 평소에 좀 자궁에 문제가 있고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배를 손으로 대보면은 손보다도 배가 더 찬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좀 배를 따뜻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생활 습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잠을 충분히 잘 필요가 있고요.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몸을 좀 따뜻하게 데펴줄 필요가 있고 음식에도 좀 자연식품 위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체중 관리에도 비만하지 않도록 좀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술, 담배나 커피 같은 거를 좀 피해주는 게 좋고요. 질은 어느 정도 산성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산성이라서 정자가 이제 성공적으로 자궁 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데 음식에 따라서는 그런 산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음식들을 좀 철저하게 피해줄 필요가 있고요. 평상시에 내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좀 이완하는 연습들, 뭐 명상을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뭐 호흡 훈련 같은 거를 한다든지 해서 몸에 좀 이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많이 마련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나 엽산 같은 거를 좀 잘 챙겨 먹으면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난임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렸고요. 척박한 땅에는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지만 일단 땅이 비옥해지면은 식물들이 싹을 틔울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임신 난임이라는 거는 자궁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체력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오히려 더 실패할 확률이 높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영위하다 보면은 아기는요 자기가 태어날 환경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이 들면은요 알아서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행복한 미래를 좀 잘 설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는 한약적인 도움들이 상당히 많이 효과적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좀 한약적인 도움들을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